금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경제 지식의 추치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경제 생활에서 금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용어, 금융시장에서의 작동 원리를 혼동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10가지 포인트를 선정해서 여기에 숨어 있는 올바른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일부 순서로 먼저 선정된 5가지 금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경제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금리의 오해와 진실은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수단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76년부터 현금과 보통 예금으로 구성되는 통화인 M1을 통화지표로 사용했고요. 1979년부터 M1에 저축성 예금을 합친 총통화 즉 M2를 20년간 사용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점차 안정을 찾아가던 1999년 통화정책 운용 수단을 금리지표로 변경해서 콜 금리를 운영 목표로 도입했습니다. 콜 금리는 금융기관끼리 전화 한 통, 즉 콜로 차익과 대여가 일어나는 초단기 금리입니다. 그러나 2008년 정책금리를 시장 기능이 약해진 콜 금리 대신에 7일짜리 환매 조건부 채권, 즉 RP 금리로 바꾸었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되사하는, 즉 환매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콜 금리가 아니라 7일짜리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입니다. 다음으로 기준금리 인상률 표현에 관한 오해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인상한 바 있지요. 일부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많이 혼동하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와 관련된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퍼센트 포인트란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와 1.25%의 차이는 0.25%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BP, 베이시스 포인트가 있는데요. 1%가 100 BP입니다. 따라서 0.25%는 25 BP에 해당하고요. 퍼센트는 잘 아시겠지만 100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즉 백분율을 말하고요. 자, 이제 기준금리 인상률에 대한 올바른 표현은 다음 3가지 중 하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0.25%포인트 인상되었다. 이것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표현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25bp 인상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5% 인상되었다. 이것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오해는 채권금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표면금리와 혼동해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여기 견본 채권이 한 장 있습니다. 액면이 100만 원이고요. 만기 3년. 표면금리는 10%입니다. 이 채권의 현금 흐름은 여기 수직선으로 그려볼 수 있는데요. 매년 1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만기에 가면 110만 원의 원리금을 찾게 됩니다. 채권의 구조상 10%는 만기까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이고 반면에 채권금리, 즉 채권의 수익률은 유통시장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항상 등락하는 변동금리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주제는 지난번 영상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한다라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요즘처럼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트렌드 이슈라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복습하면 더 하시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여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총 4차례의 기준금리 인상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1, 2, 4 상승 구간에서 빨간색의 나스닥 종합지수와 파란색의 S&P 500 지수가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2004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제3 상승 구간에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소폭 상승세,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4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기간 중 평균적으로 나스닥 종합지수는 31.2%,
S&P 500 지수는 24.9% 각각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경험적으로 기준금리 상승 기간에 미국 증시는 하락한 것이 아니라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이론적으로 부정적 요소이긴 하지만 주가는 금리 이외에도 경기 상승이나 경제활동의 강도, 기업의 실적 등 외생적 변수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장단기 금리차는 하락한다라는 오해입니다. 여기서 장단기 금리차란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차이를 말합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경기 침체 기간이 4번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음영으로 처리된 구간이 바로 경기 침체 구간인데요. 제1구간은 일본의 자산 버블 붕괴 직후인 90년 7월부터 91년 3월까지입니다. 이 구간은 닷컴 버블 직후인 2001년 3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3구간은 서브프라임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4구간은 최근 코로나 대유행 직후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기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장단기 금리차는 파란색 선과 같이 등락을 거듭한 걸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장단기 금리차는 4차례의 경기 침체 전 구간에서 여기 빨간색 화살표처럼 언제나 상승했다는 것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의 장단기 금리차의 움직임입니다. 그래프에서처럼 작년 10월부터 장단기 금리차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여기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4차례의 경기 침체 구간에서 장단기 금리차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 구간에서 가장 높은 1.43%포인트 상승했고요. 코로나 대유행 직후 짧은 경기 침체 기간에는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네 구간 평균 상승폭은 0.87%포인트였습니다. 이런 수치로 볼 때 경기 침체기에 장단기 금리차는 미래의 경기 회복에 선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들어 하락하고 있는 장단기 금리차의 추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기 금리차의 하락이 앞으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장단기 금리차는 경기 선행 지수보다도 먼저 움직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기 동향과 장단기 금리차의 움직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투자 전략 수립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요점과 시사점을 정리해드리는 포커스 포인트입니다. 첫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7일짜리 환매조건부 채권, 즉 RP금리이고 기준금리 상승률은 인상폭을 주로 퍼센트포인트로 표시하며, 둘째, 채권의 표면금리는 만기까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이지만 채권 수익률은 유통시장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변동금리이고요. 셋째, 미국 연준의 FOMC가 연방기금 금리를 올리면 경험적으로 뉴욕 증시는 조정 구간을 거쳐서 주가가 상승했고, 마지막으로 넷째, 장단기 금리차는 경기에 선행하여 경기 침체기에는 오르고 경기 상승기에는 하락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투자 전략 수립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경제톡에 보내드린 금리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오늘 영상의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영상으로 보내드릴 예정인 금리의 오해와 진실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커스 경제톡은 항상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행복한 경제생활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